안녕하세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3일 일요일 밤 10시에 벌어진 토트넘과 뉴캐슬과의 32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뉴캐슬에 1대6으로 대패한 경기를 보신 후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저는 그날 토트넘 경기를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래도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인데 안 볼 수가 없어서 또다시 실망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미친 척하고 방송을 켰다가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반 30분을 막 지나고 있던 시점인데 스코어가 5대 0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자세히 보니 5대 0이 아니라 0대 5였던 것입니다. 토트넘이 빵점이었던 거죠. 이런. 괜히 TV를 켰다는 생각에 다시 잠을 청했지만 충격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빵대 10 이상의 점수 차이로 끝날 것 같은 프리미어리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TV를 켰습니다. 결국 경기는 케인이 한 골 만회한 것에 불과한 토트넘이 1대6으로 참패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경기를 보고 나서 저는 토트넘 경기 리뷰를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너무 속상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톡스포츠 방송의 제이미 오하라는 토트넘 팀에서 5명만 제외하고 모두 내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5명의 선수는 케인, 손흥민,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페드로 포로, 스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오하라는 로메로 선수에 대해서도 현재의 모습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이미 오하라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저의 견해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바로 제이미 오하라인 것 같습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그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뉴캐슬에게 굴복하고 나서 유니폼을 교환한 것을 목격한 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히샬리송은 예전 에버튼에서 팀메이트였던 뉴캐슬의 고든과 셔츠를 교환했고 이반 페리시치는 이날 2골을 넣은 제이콥 머피와 유니폼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은 뉴캐슬의 조엘린톤의 유니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이 과연 제정신인지 모르겠네요. 축구 선수 맞나? 제이미 오하라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로이킨이나 스티븐 제라드가 엄청난 경기를 치른 후 상대팀 선수가 막 흥분해 있을 때 셔츠를 바꾸고 싶어 할 것 같나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축구 선수는 아닙니다. 1대6으로 패한 후 상대팀 선수의 유니폼을 원한다면 내 축구 클럽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은 키트맨에게서 당신의 유니폼과 축구화 그리고 선수 봉급을 모두 가지고 홀리장 밖에 가서 서 있으면서 이 같은 쓰레기 선수들을 보기 위해 뉴캐슬까지 차를 몰고 온 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제 심정을 대변해준 제이미 오하라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아무도 제이미 오하라처럼 화끈하고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이 토트넘의 수뇌부와 코치진에는 없나 봅니다. 선수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 자신일 테니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들을 영입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톱클래스급으로 성장할 제목이 안 되는 선수들을 주로 영입하거나 발이 느리고 기술이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부진하고 1대1 싸움에서 100% 상대편 선수에게 뚫려버리는 허수아비 같은 다이어 선수를 그대로 북박이 수비수로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는 팀이 제대로 된 팀은 아니죠. 제 생각에는 다이어가 아무래도 구단 수뇌부급 즉 구단주 또는 레비 회장 정도와 관련된 인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이어가 계속해서 선발 출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다이어 선수의 부진 때문에 뒷감당해야 하는 것은 같은 수비진에 있는 로메로 같은 선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로메로 선수는 토트넘 팀이 선수를 망쳤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만 해도 로메로 선수는 지금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안 그래도 수비가 약한 토트넘인데 다이어는 사실 상대편 역습 시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상대편 선수를 앞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 선수가 옆으로 한번 제치면 그냥 수월하게 제쳐진 후 스피드가 느려서 쫓아가지도 못하는 선수가 바로 다이어이기 때문에 토트넘은 경기 시작부터 11명이 아니라 10명의 선수로 뛰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비력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공격수인 애꿎은 손흥민까지 수비에 가담해서 힘을 빼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는데도 다이어를 뺄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무슨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허술한 수비수인 다이어가 경기장에서는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 중에도 버럭 소리까지 지는 것을 보면
세계 최고 공격수로 불리기까지 한 케인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다이어가 그런 짓을 한다? 그래서 구린내가 풀풀 풍기는 토트넘은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1대6으로 참패한 뒤 토트넘 구단에서는 그날 뉴캐슬까지 원정 응원을 온 팬들에게 티켓 값을 환불해 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원정 팬들의 티켓 값을 모두 환불해 준다면 구단 입장에서는 그 손실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토트넘 구단 수뇌부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팬들에게 티켓 값을 환불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경기를 보신 분들은 같은 심정이겠지만 다시는 더 이상은 이 먼 곳까지 토트넘을 응원하러 오는 미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단 측은 아마도 다시는 토트넘 경기를 보러 오지 않을 팬들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날 방문한 팬들에 한해서 티켓값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짜 티켓이 한 번은 생기는데 티켓이 아까워서라도 언젠가는 관중이 다시 경기장을 찾아오겠지 하는 속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승컵에 대한 열망보다는 계산에 밝은 레비 회장의 마인드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최근에 레비 회장이 유니언 토론회에서 평소에 하지 않던 특별한 인터뷰까지 하면서 은근히 케인을 구단의 레전드라고 띄워주면서 이적을 꿈꾸는 케인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제 예상은 케인은 무조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 기한 만료까지 케인이 원하는 팀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이적 오퍼가 들어오지 않으면 크리스티안 에릭센처럼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적료 한 푼도 줄 필요도 없는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고 나면 오퍼할 팀들은 수두룩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적을 하려고 케인은 아마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레비 회장은 에릭센을 내보낼 때도 이적료 한 푼도 못 받고 내보내면서 큰 재정 손실을 보고 나서도 아직까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전철을 밟고 있는데요. 케인도 내년이면 30대에 들어서게 되고 이미 케인도 몸값이 예년에 비해서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케인마저도 에릭센 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케인은 이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짠돌이라도 욕심 부릴 때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작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 맨시티에서 오퍼가 왔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케인을 팔았어야 합니다. 그때 케인이 원하는 팀으로 이적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꿈이 무산된 심정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토트넘에 남아있으면서 얻을 이익이 케인에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케인은 더 이상 토트넘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케인이 바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도 이제 미련을 버리고 이제 월드클래스 선수로 인정받은 만큼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떠안는 한이 있더라도 우승의 가능성이 있고 우승의 결과도 낼 줄 아는 그런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야심 있는 팀으로 이적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은 우승에 대한 간절한 꿈이 있는 팀이 아니라 선수 영입에는 투자를 최대한 아끼고 감독 한 명을 선임하는 데만 돈을 좀 더 주고 데려와서 그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마인드를 수뇌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클럽 운영은 구단과 수뇌부만 배불리고 먼 곳까지 원정 경기를 관람하러 가면서까지 토트넘 선수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팀에게 아직 비전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은 구단 수뇌부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팀입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토트넘 팬을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트넘 경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암에 걸릴 것 같은 심정이었는데도 그래도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절로 토트넘의 팬이 되고 말았지만 이제부터는 저의 건강은 챙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손흥민 선수만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망과 꿈이 있고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들과 수뇌부가 있는 그런 팀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Bye bye 토트넘, but I still cheer for Son only. 지금까지 프레드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